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63페이지부터 사무소 명칭이고요. 자, 이것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사무소 명칭 그 표를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법인인 계공, 공인중개사인 계공, 부칙상 계공 이렇게 세 명. 자, 법정 명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부동산 중개. 법정 명칭이에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간판들 많이 보이죠?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의무예요. 그리고 주의사항. 이거 공인중개사무소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 두 번 들어가 있어. 이거 가끔 모의고사에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나와. X. 공인중개사 사무소. 누가 내는 거야? 제가 문제 낸다고. 치사하게. 그리고 낚이면 안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법인인 계공 똑같아요.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계공도 똑같아. 그러니까 법인인 계공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거 사용해도 돼요. 주로 이제 부동산 중개를 사용하지만 무슨 부동산 중개법인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사용해도 되는 거다. 똑같고요. 부칙상 계공은 계공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 자격증 없는.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건 안 되고 부동산 중개는 사용해야 되고요.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사용이 안 되니까 부동산 중개 사용해야 한다. 그럼 질문. 모든 계공 이 세 명 모든 계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있다. 그럼 X. 그죠? 부칙상 계공은 안 되니까. 그럼 모든 계공이 부동산 중개 사용할 수 있다. 아이 그거는 맞죠. 부동산 중개는 모든 계공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어요. 근데 등록은 안 했으니까 계공은 아닌 거예요. 시험 붙은 사람 장롱면허. 그렇다고 무시하지는 마. 시험 붙었다고. 여러분과 처지가 다르다고. 이 사람은.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 안 돼요. 부동산 중개도 안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는 계공이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얘는 등록을 안 해서 계공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 안 되고 부동산 중개도 사용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이 명칭을 사용하겠대요. 공인중개사.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홍길동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시험 붙었어. 얘가 공인중개사 이 명칭을 사용하겠대. 아 이거는 되지. 시험 붙었잖아. 시험 붙고도 공인중개사 이거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못하러 공부해. 시험 붙는 순간에 공인중개사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시험 붙으면은 카톡에다가 이름 바꿔놔도 돼요. 공인중개사 홍길동 이렇게. 자격증 찍어서 이렇게 이제 푸사 프로필 사진 바꿔놓고 그렇게 하도. 그거 하고 싶다고 빨리. 여러분도 그거 할 거잖아.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시험 붙었으니까. 또 이제 계공 아닌 사람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아니면 유사명칭 사용하면 아닌 이게 두 글자여서 아닌자 시리즈가 다 1년 1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우리 2만 들어가면 1년 1천이 있거든요. 계공 아닌자가 이런 거 사용하면 1년 1천이다. 아닌 두 글자여서 1년 1천. 이게 이제 거기 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표에 있는 내용. 그리고 2번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 5개 광고물은 간판이에요. 간판에 성명 표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간판 보시면 다 이름 적혀 있다고. 그거 의무야. 의무. 그리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따로따로. 근데 이제 간판에 보면 전화번호 다 적혀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의무가 아니에요. 전화번호는 그냥 적어 놓은 거야. 성명 표기만 의무예요. 그리고 또 간판이 없는 중개사무소가 없네. 간판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의무예요? 아니에요. 간판 설치도 의무 아니에요. 그럼 간판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뭘 어떻게 돼? 그냥 망하겠지. 장사 안 돼서. 냅두면 돼 그냥. 간판 설치 의무 아니다. 간판 설치했을 때 뭐만? 성명 표기만 의무다. 성명 표기만. 됐고. 거기 이제
이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2번 아까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이라 그랬고 따로따로고, 3번 좀 이따 설명드리고, 4번은 이거예요. 칠판 보시면 지체 없이 간판을 치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시랑 지체 없이는 일단 달라요. 즉시가 더 빠른 거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예요. 물론 그거 바꿔치기에서 나온 적은 없어. 그래도 지체 없이 간판 치우는 경우인데 일을 안 하는 경우, 사무소 이전 간판 두고 이사를 간 거예요. 폐업 일 안 해요. 등록 취소 일을 못 하게 된 거야.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일을 안 하니까 본인이 치워야 돼요. 지체 없이 철거. 휴업 신고는요, 일정 기간 동안만 일을 안 해요. 끝나면 다시 할 거라고. 간판 치우는 거 아니다. 간판을 뗐다가 붙였다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두라고. 업무 정지도 일정 기간 동안만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끝나면 다시 할 거니까 간판 치우는 거 아니다. 세 가지. 사무소 이전,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세 가지가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일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자, 시험에 나오는 건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에 참고에 있는 대집행이에요. 요게 또 문제가 잘 나오네. 이 대집행이. 대집행은 용역시켜서 간판 대신 떼는 거. 그걸 대집행 이렇게 불러요. 자, 칠판 보시면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위반, 간판에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가 잘못됐대요. 뭐 공인중개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성명 개명했는데 간판에 이름 안 바꾼 거야. 그럼 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 개명하고 이름 안 바꿨대요. 그거 개명 왜 한 거야? 돈 더 많이 벌라고. 돈 잘 버는 대박나는 이름으로 바꿨단 말이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철거 명령이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간판을 치워, 철거 명령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용역이 와서 그냥 갑자기 막 간판 떼가. 아유 그럼 사람 놀라지. 얼마나 놀래. 아침에 출근했는데 밤새 간판 떼갔대. 나한테 말도 없이. 얼마나 놀래 사람이. 그래서 철거 명령 요거 불이행하면 대집행 순서가. 사람이 놀라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사무소 이전 폐업 신고 등록 취소는 일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간판 두고 이사를 간 거예요. 이전 전 사무소에서는 일을 안 해. 그 폐업 신고 등록 취소도 일을 안 한다고요. 일을 안 해. 그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본인이 치우라고 지체 없이 철거. 철거 명령 안 나와요. 놀랄 사람이 없잖아. 안 치우면 그냥 바로 대집행. 대집행이 두 번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다. 뭘로 구분해요?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사람이 놀라나 안 놀라나.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놀라니까 철거 명령을 하라고요. 얘도 쉬운 거야. 문제는 기출문제를 보면 얘가 많이 나왔어요. 개공 아닌 사람이 간판 걸고 일을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개공도 아닌데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간판 걸고 일을 하고 있어. 개공도 아닌데. 완전 불법이죠? 그러면 얘한테는 철거 명령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불법이니까 간판 그냥 바로 떼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얘 불법이야. 불법으로 간판 걸고 일을 하고 있다고. 다시 질문. 그럼 얘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 얘 불법이 더 놀래 사실. 걸렸잖아. 얼마 놀래. 그러니까 얘도 놀라니까 일을 하고 있고 놀라니까 철거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일이 적법 불법 중요하지 않다. 사람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불법이지만 얘 일을 하고 있잖아. 얘 놀라서 막 쓰러지고 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 있어야지. 그래서 불법이지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 명령이 있는 거다. 그게 참고 있는 내용이고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밑에 3번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서 좀 몇 가지만 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표시 광고에서는 그 동그라미 1번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이에요. 자, 뭐냐면 광고할 때 모든 광고가 계공 명의로 나가야 돼요. 계공이 아닌 사람은 광고가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34회 때 소공이 표시 광고 할 수 있다. X였어. 소공도 안 돼요. 소공 명의로 광고도 안 돼. 모든 광고가 계공 명의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계공 그러면 등록이니까 등록번호 광고 내용 속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 모든 광고가 계공 명의로 나가야 되니까 계공 그러면 등록이고 등록번호. 그리고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광고 내용 속에
중개 보조원 관련된 거 성명, 전화번호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계곡 명의로 광고를 했어요. 근데 광고 내용 속에 담당자가 중개 보조원이에요. 그 중개 보조원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그럼 담당자한테 중개 보조원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곡 명의로 광고해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중개 보조원 관련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되고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인 거예요. 광고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광고를 왜 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 중개 의뢰인이 찾아오는 거야. 이거 마음에 드네. 이 물건 마음에 드네. 찾아오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선. 그러려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알아야죠. 이름이랑 위치 알아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뭐랑 똑같냐면 맛집 찾는 거랑 똑같다. 맛집 이름이랑 위치 알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못 찾으면 전화하면 되지. 연락처.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찾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알고도 못 찾아온다. 그러면 그건 진짜 등신이야, 등신. 이 세 가지 알면 그냥 찾아올 수 있다. 찾아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사장님 계세요 하니까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이고 사장님 계세요 하니까 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찾아오게 하는 거.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세 가지 알면 찾아올 수 있다. 찾아와서 사장님 계세요 하니까 성명. 얘들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이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그 네 번째 줄에 주의가 있죠. 주의가 이제 이거예요. 중개 보조원 관련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되거든요. 광고 내용 속에 중개 보조원 관련 사항이 적혀 있으면 안 된다고. 문제는 소공 관련 사항을 적어 놓은 거예요. 광고 내용 속에 담당자가 소공이에요. 소공 성명, 전화번호 적어 놨어. 그거는 돼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얘도 한번 나왔는데 소공 관련 사항은 명시해도 돼. 광고 내용 속에 소공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어놔도 된다고요. 근데 명시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명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소공 관련된 거는. 근데 명시가 됐다고 해서 위반이다. 그건 아닌 거고. 이 내용도.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고 뒤에 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67페이지에서 11-2 67페이지 있는 거. 사무소 명칭이 사무소 이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기출문제를 보면 주로 옳은 걸 물어봐. 옳은 거를. 또 우린 되게 희한하게 한번 옳은 거를 물어보는 파트는 계속 옳은 것만 물어봐요. 틀린 거 물어보면 계속 틀린 것만.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기출문제를 조금씩 변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옳은 걸 물어보니까 계속 그냥 옳은 것만 물어봐요.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맞죠? 법인인 개공과 똑같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은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맞고. 2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 안 했어.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는데 얘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죠? 부동산 중개 사용할 수 있다. 안 된다고. 얘 그냥 공인중개사잖아. 그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 되고 부동산 중개도 안 된다고. 공인중개사만 된다고요. 얘는. 시험 붙으면 공인중개사는 된다. 근데 등록을 안 했으면 개공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 되고 부동산 중개도 안 되고.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5개 광고물이 간판이에요. 5개 광고물 간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성명을 표기해야죠. 그렇죠? 성명 표기 의무라고요. 간판 설치했을 때 성명 표기가 의무다. 성명 표기만. 연락처 표기 의무 아니다. 간판 설치도 의무 아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사용한 간판. 얘 지금 그냥 공인중개사인데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사용한 간판이에요. 불법이잖아요. 얘 이거 사용 안 된다고. 그냥 공인중개사인데 부동산 중개 사용 안 돼요. 이런 불법. 그러면 일은 하고 있잖아요. 불법이지만. 그래서 철거명할 수 있다. 철거명령이 있다고요. 근데 뭐가 틀렸어? 그렇죠. 철거명령을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장은 높은 사람, 국가기관이에요. 국장이 철거명령한다 X. 시도지사가 철거명령한다 X. 시도지사는 정답으로 한번 나왔었어. 시도지사가 간판 치워 이건 아니지. 국장 국가기관인데 간판 치워 그거
국무회의 막 나가고 하는 사람인데 야 간판 치워라 이건 아니지. 없어 보이게. 시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차기 막 대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야 간판 치워 이건 아니지. 등록관청이. 5번. 개공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명시해야죠.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이잖아. 명시해야죠.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성명 얘네들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 명시사항이다. 사무소 명칭 알아야 찾아올 수 있으니까. 답은 그래서 1번. 근데 1번이어도 이거 다 읽어봐야 돼요. 1번을 답으로 딱 찍고 끝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옳은 거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69페이지에서 인장 등록과 휴업 폐업도 좀 보면 이제 얘네들은 쉬워요. 인장 등록 한 문제가 나오고 휴업 폐업 한 문제가 나오는데 쉬워요. 내용이. 69페이지에서 인장 등록 그 박스를 보면 인장이 뭐죠? 어쩐 분이 저한테 질문했네. 인장이 뭐냐고? 도장이에요. 도장. 인장 도장. 개공은 인장을 등록하고 그것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내가 중개했어 이런 취지로. 인장 등록이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인장 등록을 하는 거죠. 계약서 쓴 다음에 그 인장을 찍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개공 소공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장 등록은 결론이 이거예요.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인 개공,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소공, 개인.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인장 등록이 결론이다.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자 이제 법인인 개공 아무런 말도 없이 법인인 개공 이렇게 나오면 그거 주된 사무소를 말해요. 주된 사무소 만들면서 그냥 법인이 되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필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인 개공 나오면 주된 사무소고 주된 사무소는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요. 이게 뭐냐면 신고가 인감 신고여서 법인 자체의 인감 도장을 말해요. 이게 법인도 법인 자체의 인감 도장이 따로 있어요. 우리 개인들도 인감 도장 따로 있잖아요. 법인도 법인 자체의 인감 도장 따로 있다. 그것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등록이 안 돼. 주된 사무소는 신고한 법인 인장, 법인 자체의 인감 도장만 등록이 된다. 틀리게 나오면 신고한 법인 대표자 인장 이렇게 나오네. X. 사장님 인감 도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 자체 인감 도장이다.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신고한 법인 인장. 그리고 분사무소는 요거 신고한 법인 인장 요거를 가져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인장 한 개를 여러 사무소에서 돌려 쓰는 게 원칙이다. 얘네들은 하나의 법인 위아더 월드니까. 그게 원칙인데 번잡스러우니까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따로 등록도 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에서는 선택할 수 있어. 주된 사무소 걸 갖다 써도 되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따로 등록할 수도 있고. 근데 주된 사무소는요 선택이 안 돼요. 신고한 법인 인장 그것만 등록하고 그거 사용하는 거야. 이제 개인들은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어요. 인감 도장도 등록할 수 있고 그냥 자기 이름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어서 인장 크기가 정해져 있네. 아무거나 등록하다 보니까 인장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이네. 개인들만 인장 크기가 딱 정해진 거예요. 법인은 인장 크기 정해진 거 아니에요. 개인만.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어떤 계산 문제? 센치로 바꾸는 거. 0.7cm, 3cm, 센치로 바꾸면 미터로는 안 나와. 센치까지 나올 수 있어. 0.7cm, 3cm. 그리고 주의사항. 7cm, 30cm 아니에요. 30cm면 이따만한 거야. 도장집에 걸려 있는 거 있잖아. 빨간색 그거. 간판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 모의고사에 나오면 틀린다고 여러분이 또 꼼꼼히 안 봐서. 뭐. 그런 걸로 낚이면 본인이 용서가 안 된다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개인들만 인장 크기가 정해진 거다. 그리고 이제 법인 그러면 아무런 말도 없이 법인 그러면 주된 사무소, 신고한 법인 인장, 법인 자체의 인감 도장이란 말이에요.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대요. 인감 도장이니까. 개인들은 아무거나 등록하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 역시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은 바꿀 때도 변경할 때도 인감 도장으로 바꿔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제출인 거야. 법인은. 개인들은 아무거나 바꾸는 거고.
결론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그런 거고. 밑에 69페이지 밑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3번은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하는 게 된대요. 인장 등록할 때 변경 등록할 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올해는 35회 때는 나올 거라 그랬는데 또 안 나왔어. 내년엔 나오겠지 36회 때. 안 나오면 잡으러 오라고. 안 나오면 잡으러 와야지. 네가 나온다 그랬잖아.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가 되고요. 왜 이것만 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전자문서 되는 거 거의 다 나왔거든요. 얘만 안 나왔어. 얘만. 아직 시험에. 양가로 2번 인장 등록 장소는 칠판을 보면 등록관청 시장구수구청장이에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니까. 인장 등록할 때 그러면 분사무소 인장을 따로 등록을 하겠대요. 분사무소 인장.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따로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 그건 어디 가서 등록하는데? 분사무소 인장을 등록을 하겠대요. 어디 가서? 그것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가 그렇다. 근데 분사무소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분사무소 인장 등록 어디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그거 됐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3번 시기까지만 좀 빨리 보면 시기. 인장 등록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장은 업무를 개시할 때 필요한 요건이에요. 업무가 개시가 됐는데 인장이 없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는데 찍을 인장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된다. 그게 개공이건 소공이건 마지막이 업무 개시 전까지는 돼야 된다. 업무 개시 요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소공은 고용 신고랑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다야. 나중에 따로 해도 되고. 근데 마지막은 언제까지? 둘 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라. 특히 소공이 많이 나왔어요. 개공 인장이 등록돼 있으면 소공 인장은 업무 개시 후에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X. 개공이건 소공이건 둘 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된다. 마지막은. 그리고 변경 등록은 빨리빨리 해야 돼. 7일. 올해는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엔 정답이었고 거의 한 10년 연속 나왔어 이것도. 10일이 아니라 7일. 왜 잘 나오냐면 개공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때는 여유롭게 12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일이 아니라 빨리 하래. 7일. 개공 우리가 하는 건데 빨리빨리 7일. 왜 그래요? 빨리 갔다 와서 그거를 찍어야 되잖아. 인장 바꾼 거를. 여유 있게 12일 그러면 중개 의뢰인 딴다 간다고.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지. 빨리 갔다 와서 그거를 이제 찍어야 되니까 7일. 10일이 아니라 7일. 인장 변경 등록. 또 그렇게 하면 되고. 제재는 뭐 나중에 또 외우시면 되고. 2번 휴업 폐업을 볼게요. 휴업 폐업. 얘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휴업은 쉬는 거고 폐업은 그만두는 거고 재개는 다시 하는 거고 변경은 휴업 기간을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변경은 휴업 기간을 연장하는 거야. 늘리는 거. 단축하는 게 아니라 연장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연장 신고였는데 용어를 그냥 변경 신고로 바꾼 것 뿐이에요. 개념은 연장이다. 법에서는 연장이란 말을 잘 안 써. 왜 그래요? 연장은 누가 쓰는 건데? 조폭들이. 연장 갖고 와 그러면 사심이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어감이 그렇다 그래갖고 연장이란 말을 안 써. 그래서 그걸 변경으로. 근데 개념은 연장이다. 연장. 늘리는 거. 자, 휴업. 쉬는 거.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가 필요 없네. 그냥 쉬면 되네. 3개월도 그냥 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휴업 신고를 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 사실 이거 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실제로 휴업을 하시는 분이 없다니까. 폐업은 해도 3개월까지 그냥 쉰다니까요. 3개월까지. 그럼 이제 3개월 초과 휴업이래요. 신고해야죠. 3개월 초과 되면. 그리고 6개월 초과도 신고를 해야 돼요. 3개월 초과된 거니까. 근데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입영,
취약, 요양,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거가 아니라 예시,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 돼. 어학연수 갔다 오겠대. 갑자기 뭐 영어가 땡길 수도 있잖아. 나 영어 잘하고 싶은데 1년 갔다 오겠대. 된다고 그런 것도. 정리해보면 진짜 쉬워요. 자, 3개월 이하 그냥 쉬면 돼. 3개월 이하는 신고도 필요 없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 없어.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는요 신고만 하면 돼. 부득이한 사유 필요 없어요. 6개월 초과는 신고도 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하고 그런 개념. 그리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앞을 보면 돼요. 휴업신고 했으면 하는 거고 안 했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하 휴업은 얘네들이 필요가 없는 거야. 휴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2개월 휴업했으면 그냥 재개하면 된다고. 2개월에서 3개월 바꿀 때 그냥 바꾸라고. 근데 이제 3개월 초과 휴업은 휴업신고를 했네. 그러면 재개신고 해야 되고 변경신고 해야 돼요. 4개월 휴업했대요. 재개할 때 재개신고 해야 되고요. 5개월로 바꿀 때 변경신고 해야 된다고. 휴업신고 했으면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초과 휴업이에요? 빨리 불러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그렇죠. 휴업신고 했잖아. 그럼 해야 된다고. 폐업 그만둘 때도 신고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그 네 가지 신고. 요 네 가지가 거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사전 신고예요. 70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네 가지가 사전 신고. 자, 법에서 사전과 사후는 요 표현으로만 구분해요. 하고자, 사전, 한, 사후. 다른 걸로 구분하질 않아. 이게 모든 법에서 공통이야. 하고자 그러면 사전, 한 그러면 사후. 그러니까 휴업, 폐업, 재개, 변경은 사전 신고니까 어떻게 되냐면 3개월 초과 휴업 하고자, 재개하고자, 변경하고자, 폐업도 하고자라고 돼 있다고. 하고자. 그러니까 사전 신고인 거예요. 한이 아니라 하고자. 근데 보세요. 사무소 이전한 경우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래요.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 이거 아무도 안 틀려. 이전 한 경우에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 신고다. 근데 작년에 34회 때는 이게 나왔다니까. 34회 때는 고용인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해라.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를 하래요.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후 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고 사전 신고가 아니에요.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잖아. 업무 개시 전까지는 신고 기한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사후 신고다. 중개사법에 사전 신고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그 네 가지만 사전 신고야. 나머지는 다 사후 신고. 그러니까 고용 신고도 사후 신고다.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는 거. 이건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작년에 많이 틀렸으니까 사람들이. 이 업무 개시 전까지 요것 때문에 낚인다고.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다. 사전과 사후는 뭘로 구분해라? 요 표현으로 구분해라. 하고자 사전, 한 사후.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과 옆에 동그라미 3번. 자, 이 동그라미 2번, 3번이 진짜 엄청나게 나와 시험에. 별것도 아닌데. 심지어 올해는 35회 때는 정답이었어요. 정답 지문 얘네들이. 자, 휴업 신고랑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요. 그러니까 휴업했으니까 휴업 기간 동안 중개업을 안 하겠습니다. 등록증 갖다 내고 폐업 그만뒀으니까 중개업 안 할래요. 등록증 갖다 내래. 뭔가 갖다 내야 돼. 등록증 첨부. 그래서 방문 신고를 해요. 전자문서는 안 돼. 갖다 낼 게 있잖아. 방문 신고로. 근데 이제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요. 질문.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네? 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냐면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언제 하는 건데? 휴업 신고 했을 때. 휴업 신고 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갖다 냈네. 내가 이미 내 등록증을 휴업 신고할 때 갖다 냈다고. 나한테 없어. 나한테 없는데 이걸 뭐 어떻게 첨부를 해. 그러니까 첨부하는 게 없는 거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미 갖다 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된다.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나온다고. 35회 때는 정답이었고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5번은 이건데요. 변경 신고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왜냐면 변경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짜증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이거. 휴업 신고한 다음에 매일 가서 변경 신고할 수 있어. 하루에 2번씩 할 수도 있어. 그럼 공무원 그만둘 거 아니야. 짜증나니까. 예, 그거.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변경 신고 횟수 제한이 없고, 그리고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거든요. 이 등록증을 돌려주는 거예요. 휴업 신고할 때 우리가 첨부 갖다 냈잖아. 제출했던 거 그거를 찾아서 돌려주니까 즉시 반환. 요 즉시는 꼭 기억하셔야 돼. 즉시가 제일 빠른 거예요. 즉시 다음에 지체 없이라고. 즉시가 더 빠른 거다. 요거 즉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 시간 끌 이유가 없다. 찾아서 돌려주니까 즉시 반환. 재교부가 아니라 돌려주는 거라고요. 즉시 반환. 휴업 신고할 때 제출했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라. 까지. 그리고 분사무소만 휴업 가능하고 분사무소만 폐업 가능해요. 분사무소만 휴업 되고 분사무소 없애겠대. 폐업 된다고. 아니면 법인 전체로 휴업, 법인 전체로 폐업. 그럼 질문. 그냥 상식. 주된 사무소 본사예요. 주된 사무소만 휴업, 폐업 돼요? 안 돼. 그렇게 할 거면 법인 전체로 해야 돼. 법인 전체로 휴업, 법인 전체로 폐업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만. 본사만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폐업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 본사가 폐업을 했대요. 근데 나는 지점이랑 거래를 하고 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국민은행 본사가 폐업했대요. 난 지점이랑 막 거래하고 있어. 나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된다고. 법인 전체로 휴업, 법인 전체로 폐업. 아니면 분사무소만 휴업, 분사무소만 폐업. 그러면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죠.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단 말이에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도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나오면 바로 X.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다. 등록을 안 했으니까 분사무소는. 그리고 이 신고를 어디 가서 하라고요? 분사무소만 휴업 신고, 폐업 신고를? 그렇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를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됐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은 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73페이지에서 12-1 인장 등록 틀린 거. 1번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는 거 맞네. 개공이건 소공이건 업무 개시 전까지 해라. 업무 개시 전까지 잘 돼 있고. 시점은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소공은 고용 신고랑 같이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고. 2번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빨리빨리 7일. 3번 뭐가 키워드? 법인인 개공.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제출을 가름한다가 맞잖아. 이게 개인 그럼 틀리다고요. 개인 그러면. 법인이니까 인감증명서 제출을 가름한다. 법인이니까. 법인 따로 개인 따로. 4번은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따로 등록도 할 수 있다. 키워드가 다 맞잖아.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따로 등록도 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 그러면 X고 분사무소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따로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뭐 너무 쉬워서 쉬운 게 아니라 너무 촌스러워 문제가. 응? 틀릴 수가 없어. 5번 분사무소 인장 어디 가라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사용한 인장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가서 등록하라고. 답은 그래서 5번. 그다음 뒤에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74페이지에서 이제 휴업 폐업 옳은 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옳은 거는 1번 3개월 휴업하겠대. 딱 3개월 쉬겠대. 신고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3개월도 그냥 쉰다고요. 3개월도. 3개월 초가 신고한다고. 3개월 이하는 그냥 쉬니까 3개월도 그냥 쉰다. 2번 6개월 초가 휴업할 수 있는 사유가 취약, 요양, 입영에 한한다가 아니라고요. 임신 또는 출산도 되고 다른 것도 다 된다고. 6개월을 초과할 수밖에 없으면 다 된다. 이게 예시, 열거가 아니라 예로 그냥 든 것뿐이다. 3번 변경 신고할 때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이 없다니까.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자문서 된다고. 첨부할 게 없어서. 4번 재개 신고는 변경 신고랑 달리 전자문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된다니까.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된다.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답은 5번. 재개 신고는 즉시 반환. 시간 끌 이유가 없다. 즉시 반환. 휴업 신고할 때 제출했던 그 등록증 찾아서 돌려줘라. 즉시 반환. 그렇게. 이게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면 풀만하다. 그 다음 75페이지에서 이제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중개계약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에 물건 내놓는 거, 그거예요. 그게 중개계약이야.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에 물건 내놓는 거, 그거. 그래서 거기 2번 중개계약 종류 및 성격부터 보면 일반 중개계약과 존속 중개계약이 있어요. 개념은 그림만 보면 그냥 바로 알 것 같아. 일반 중개계약은 다수의 계공에게 경쟁적으로 중개 의뢰하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을 여러 군데 맡기는 거. A에게, B에게, C에게. 일반 중개계약. 존속은 한 명에게, 특정 계공에게. 그럼 이제 보세요. 일반 중개계약 여러 군데 물건 맡긴 거예요. 이거는 계공 의무가 없어요. 여러 군데 맡기면 그 계공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냐면 나한테만 맡긴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맡겼잖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불리한 계약. 왜 불리하냐면 중개 의뢰인은 이게 거래가 빨리 안 되네. 계공들이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일반 중개 계약은 그냥 계공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만 맡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거래가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 불리하고 거래가 빨리 안 되니까 계공은요 경쟁자가 많으니까 또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서로에게 불리한 계약. 근데 존속은 한 명에게 맡기면 그 계공이 의무가 있어요. 책임준 게. 책임지고 뭔가 해줘야 돼요. 나한테만 맡겼잖아. 그래서 거래가 더 잘 된다.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어야 돼. 여러 군데 물건 맡기는 것보다 한 명에게 딱 물건 맡기면 존속 중개계약, 그게 거래가 더 잘 된다. 거래가 더 빨리 된다고. 한 명에게 맡기는 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면 여러 군데 맡기면 더 거래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한다고. 근데 그럼 안 된다고. 적어도 이 법을 만든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야. 이 법을 만든 사람은. 그거보다는 한 명에게 딱 맡기면 그게 더 거래가 잘 된다. 책임준 게 실현돼서. 그래서 한 명에게 맡기는 게 존속 중개 계약이 거래가 더 잘 되는 거다. 그런 생각. 그래서 얘가 서로에게 더 유리해요. 중개 의뢰인은 거래가 잘 되고 계공은 경쟁자가 없고. 그래서 서로에게 유리한 계약. 존속 중개 계약.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건 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건 당연히 일반 중개 계약. 이름이 일반 중개 계약이니까. 그런 개념이고, 밑에 동그라미 3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 개념을 일단 잘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 순가중개 계약이. 순이 뭐냐면 한자로 뺀다는 의미야. 빼는 거. 순금 그러면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거예요. 순후추는요? 후추에서 불순물을 뺀 거야. 순이 뺀다는 의미예요. 그럼 순가는요? 매매대금에서 의뢰금액을 뺐다는 얘기야. 매매대금에서 의뢰금액. 중개 의뢰인이 자기 3억만 받으면 된대. 차액 다 가져. 너 가져. 그러니까 5억에 팔면 5 빼기 3, 3 주고 2는 내가 갖는 거. 그게 순가중개계약. 차액을 보수로 갖기로 하는 계약. 일단 개념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하기로 차액을 보수로 갖기로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놀랍게도
허용되어 있어. 금지 행위가 아니에요. 괜찮아. 차익을 갖기로 했는데 괜찮아. 근데 순가중개계약 체결하고 차익을 받았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순가중개계약 체결했어요? 괜찮아요? 차익을 받았어?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도 내라면 법정 중개보수 한도 내, 그러니까 얼마 안 되면 차익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3억 10만 원에 팔아서 3억 주고선 10만 원 내가 챙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문제가 안 되지 별로. 한도 내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언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차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차익이 클 때, 차익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그때 금지가 되는 거다. 정말로 레알 2억 받으면 그때 금지가 되는 거라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얘가 다양하게 잘 나온다.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하기로 계약만 체결하는 건 괜찮아요. 왜? 계약 체결할 때는 차익이 클지 작을지 모르잖아. 계약만 체결했잖아. 괜찮다. 또 차익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행위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차익이 얼마 안 되면, 한도 내면 괜찮은 거고, 받은 차익이 그 중개보수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 받은 차익이, 그때 이제 금지행위가 되는 거다. 그런 개념들 됐고, 4번 중개계약 성격은 거기 세 번째에 있는 유상계약만 좀 신경 쓰면 되고요. 이따 다시 나오니까 유상계약만. 그리고 이제 3번 일반 중개계약. 자, 일반 중개계약은 결론이 있어요. 개공 의무가 없다. 여러 군데 물건 맡긴 거니까 개공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어요. 중개 의뢰인이 요청을 해와도 일반 중개계약 체결하고 작성하는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작성하는 서식이잖아. 일반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 체결하고 작성하는 서식. 이거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또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은 법으로 정한 서식이에요. 법으로 일정한 서식을 딱 정해놓는데 그거 사용 의무 없어. 일반 중개계약은 개공 의무가 없다. 표준 서식이 있기는 한데, 표준 서식이 법으로 정한 서식이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용 의무도 없고 작성 의무도 없고 그냥 의무가 없어. 보존 의무도 없고 그냥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어. 법으로 정한 서식이 있어.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다라는 거, 이게 작년에 34회 때 정답 지문이었어요. 이거 쓸데도 없는데, 의무도 없는 건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서식은 있다고.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내려고 있는 거야. 제가 보기에 여러분에게 한 문제 내려고.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은 딱 정해진 게 있다. 법으로 정한 거는. 자, 확인 설명 의무. 요건 뭐냐면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의무가 있네. 요거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아니 모든 중개계약에 공통된 의무예요. 개공은 찾아온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돼. 중개 의뢰인이 찾아오면 성실하게 설명하라고. 그거는 일반이건 전속이건 찾아온 중개 의뢰인에게.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는 개공이 있다. 요거는 그럼 이제 또 설명을 해요. 개공이 찾아온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을 해. 그럼 중개 의뢰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고. 개공이 막 성실하게 설명하는데 중개 의뢰인은 1번 귀 틀어 막는다. 응? 에어팟 꽂고 있다. 에어팟 풀어 꽂고 있어. 막 안 들려 막 그러고 있고. 2번 협조. 확인 설명하면 협조하라고. 중개 의뢰인은. 이거는 일반 전속의 공통이죠. 일반만 있는 게 아니라 공통이라고. 개공이 성실하게 설명하면 중개 의뢰인은 협조를 해야 되고, 요거 빼고는 일반 중개 계약은 개공 의무가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이게 적어 놓은 거고, 76페이지 보시면 7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적어놨죠. 동그라미 3번에 확인 설명 의무, 협조 의무. 요거는 일반 정속이 공통. 요거 빼고는 이제 일반 중개 계약 의무가 없는 거고. 자, 이제 동그라미 4번, 5번 칠판 보시면 유상계약이에요. 아까 제가 유상계약이라고 했어요. 유상계약. 반대말은 무상계약. 유상은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매매계약. 그럼 이제 부동산을 팔면 대가로 내가 받잖아요. 매매 대금을 받잖아. 그거를 매매계약서에 적어 넣어야 돼.
매매계약 체결하고 작성하는 서식이 매매계약서. 그죠? 여기에 매매대금 얼마인지 적어 넣어야 된다고. 유상계약이니까. 만약에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안 적혀 있대요? 그럼 그거는 증여계약서. 공짜로 준 거야. 대가로 받는 돈 적어 넣어라. 그러면 중개계약서는 말 그대로 중개계약 체결하고 작성하는 서식이에요. 이 중개계약이 유상계약이라고. 일반 중개계약이건 전속 중개계약이건 다 유상계약이에요.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건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유상. 그러면 대가로 받는 돈은 중개보수죠. 그거 적어 넣으라고. 일반 중개계약서건 전속 중개계약서건 중개계약서에는 중개보수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유상계약인 거 요 내용이 전속 중개계약도 똑같아요. 유상계약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에 중개보수 기재해라. 전속 중개계약서에 중개보수 기재해라. 왜? 유상계약이니까. 대가로 받는 돈 얼마인지 적어 넣으라고. 그 계약서에는.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적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그리고 유효기간은 계약 효력이 남아있는 기간인데 이것도 일반 전속의 공통이에요. 그래서 얘가 올해 이제 정답 지문이었던 거지. 요 놈이 35회 때 3개월이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말이 없대요. 그러면 3개월 내에 일을 끝내줘야 돼. 3개월 내에. 근데 그거를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2개월로 하면 2개월이에요. 올해 문제가 2개월로 했을 때 3개월로 본다. 맞아요? 아니라고. 2개월로 하면 2개월, 5개월로 하면 5개월.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아무런 말이 없대요. 그럴 때가 3개월이다. 서로 간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3개월. 이게 일반 전속의 공통 유효기간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 76페이지에서 거기 굵은색 4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 의무가 무조건 나와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만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은 확인 설명 그것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일반 전속의 공통인 거고 지금 요거는 요 5가지는 전속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얘가 이제 갑이 집을 팔아요. 근데 좀 빨리 팔아야 된대. 급하대. 이민 간대.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보단 전속 중개계약 체결해야죠. 전속 중개계약이 거래가 더 잘 되니까 빨리 팔려고.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요 집을 빨리 팔아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주면 되죠? 진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개공이 그냥 이거 사면 돼. 그냥 야 그냥 내가 살게. 끝난 거잖아. 근데 그게 놀랍게도 불법이야. 안 돼요. 중개 의뢰인이 싸게 급매물로 내놓은 거 그거 내가 사야지. 안 돼요. 그럼 불법이야. 일단 하면 안 돼. 지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요 집을 광고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거래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광고. 그래서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일간신문이니까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이것도 10일이 아니라 7일. 왜 그러냐면 급하니까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이유가 거래를 빨리 하려고 빨리빨리 거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7일 그렇게 해야지. 여유롭게 12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속 중개 계약은 거래가 빨리 돼야 되니까 7일 이내. 또 비공개 요청이면 무조건 비공개하는 거고.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돼요. 둘 모두 다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질문. 둘 모두 다에 공개하면 거래가 훨씬 더 빨리 될 텐데 왜 그건 아니래?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된대요. 둘 모두 다에 공개하는 건 아니래. 왜 그럴까? 그건 제가 영어로 설명드릴 수 있어. 이유를. I have no money. 돈이 없어. 비용도 생각해야지. 여기 다 공개하는 건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건 이게 만만치 않잖아. 비용이.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된다. 또 공개 사실을 한 번 알려주면 돼요. 지체 없이 문서 통지. 구두 X. 문서 통지.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어요. 문서로 통지하는 거야.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공개 사실 한 번 알려주래요. 중요한 건 업무 처리 상황. 요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하는 거예요.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자,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문제를 내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하죠. 바꾸면 되잖아. 일주일에 2회 이상 그럼 액수. 2주일에 1회 이상. 근데 이거는 외우기가 너무 쉬워. 코미디언 2주일이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콩나물 팍팍 묻혔냐? 따지냐? 그분 있었어. 따지냐 좀 잘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주자 우리 서로 간에.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 우리가 웃었다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그래서 이거 틀리시는 분이 없다고. 이거를 아무도 안 틀린다고. 내가 안 틀리면 남들도 안 틀려.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 우리가 다 웃었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도 표준서식이 있기는 했어. 근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 제가 그냥 있어. 사용 의무도 없고 작성 의무도 없고 그냥 있어. 그냥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고 사용도 해야 돼요. 이걸 꼭 이걸 사용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3년간 보존도 해야 돼요. 이거를.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그냥 있기만 한 거다.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사용해서 3년간 보존도 해야 된다. 자, 요렇게 5가지가 전속만 있는 거예요. 전속만. 일반은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의무가 있다라는 건 의무니까 위반하면 제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이 가장 중요한 의무여서 제재가 나머지보다 한 단계가 세요.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해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가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업무 정지인데 그 업무 정지보다 한 단계 센 거야. 1번이 가장 중요한 의무. 거래가 빨리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 시 공개하면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업무 정지인데.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2번, 3번 이거 제재 안 나와요. 3번, 2번, 3번은 4번, 5번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네. 4번, 5번이 업무 정지라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4번, 5번이 우리 외우기 쉽게 왜? 서니까 정지예요. 전속중개계약 서 하면 정지. 서 하면 정지할 거잖아. 전속중개계약 서 하면 정지. 확인설명서 정지. 거래계약서 정지. 서 하면 정지. 서 하면 정지할 거니까. 제재가 업무 정지. 서 하면 정지. 시험 문제는 4번, 5번 얘네들이 나오네. 서 하면 정지. 그래서 잘 틀리지 않는다 우리가. 서 하는 건 정지니까. 이렇게 되고. 요거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 의무. 옆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중개 의뢰인도 의무가 있어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중개 의뢰인 의무. 자, 마음이 바뀌었어. 쉬었다 해야 되겠어. 제가 좀 변덕이 심. 더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좀 쉬었다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중개 의뢰인 의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